오늘의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는 사람이 죽고 떠난 현장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작가님의 삶과 존재,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책방 문 열었습니다.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죽음, 살인과 연관되고 많은 저승사자 코난, 아니 명탐정 코난을 비롯해 해리포터의 죽음을 먹는 자, 애니메이션 코코의 사후세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드라마 등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을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죽은 이가 이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간 것들을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집을 정리하는 일이라니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는 사람이 죽고 떠난 현장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작가님의 삶과 존재,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소한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사유와 철학이 가득 담긴 업무 일기를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일은 어떤 기분일까? 또 죽음과 일상을 동일시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공문을 무념무상 처리하는 것처럼 그저 일로 생각될 뿐일까? 펼치기 전부터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잠을 자듯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색전증 같은 허파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2, 3일만 내버려두면 엄청난 양의 피와 액체가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 막연히 기대했던 죽음에 관한 아름다운 일화는 이 책 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시소를 타듯 리듬감 넘치는 각양각색의 표현과 생각들로 진짜 죽음을 마주하는 불편함을 말끔히 없애 주었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의 공부란 무엇인가 이후로 간만에 저도 이 작가님처럼 정말 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특수청소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일하고 있는 김환 작가님은 죽음 언저리에서 일하는 특수한 직종이라는 세간의 믿음 덕에 다양한 언론, 대학생, 연구원, 예술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착각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산산이 조각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도 늘 죽음과 연결된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그는 죽은 이의 책장을 살펴보며 고인이 세상을 등진 이유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자살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의 쓰레기조차 깨끗하게 분리수거하고 떠난 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또 죽음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작은 생명체를 보며 아이러니함을 느끼기도 하죠. 많은 이의 죽음을 마무리하며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그 뒤에 수습할 일까지 염려한 남자, 자기 죽음에 드는 가격을 스스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건 남자.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연이 있기에 한 인간을 마지막 순간으로 밀어붙인 것만으로 모자라 결국 살아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죽고 남겨진 것까지 미리 감당하라고 몰아세울까? 죽은 사람의 뒷수습을 이유로 가격을 문의하는 남자의 반응이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죽은 이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대답을 일삼다 결국 전화를 끊죠.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의 전화를 받은 작가님은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하려는 그의 이야기에 괜히 마음이 시렸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쏘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날은 이 세상에 온갖 알 수 없는 사연이 바람에 실려와 잎이라곤 모두 떨어지고 앙상 한 가지만 남은 내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런 날은 작은 봉투 하나 버리는 일조차 버겁다.
이 책에는 유독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의미일까요? 타인에겐 착하지만 정작 자신에겐 착하지 않았던 이의 이야기는 사실 완벽히 옳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 외의 사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항상 따뜻함이 느껴진 사람이었다면, 게다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죽음 뒤에 찾아올 사람을 위해 분리수거를 해놓는 사람이라면, 그런 날은 작가님의 말처럼 작은 봉투 하나 버리는 일조차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허구한 날 죽은 사람의 집 문턱을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집조차 넘겨보지 못한다. 몇 년 만에 반려동물까지 데리고 여행에 나섰을지도 모를 이웃 여성을 제 마음껏 고인으로 만들고는 심지어 개들의 안위까지 걱정하며 혼자 가슴 졸였다니,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공상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다 보니 유독 죽음의 냄새에 민감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옆집의 소리에 의구심을 갖는다. 이 문장을 읽으며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할지 떠올려 보았는데요. 참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라며 오늘 하루를 즐기라고 말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 죽음 곁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감정을 마주하며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 책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죽음과 함께한 작가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리뷰를 마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경도되고 그 엄숙함에 지나치게 몰입한 탓에 죽음에 관한 언급 자체를 불경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도 그런 면에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행위, 인간이 죽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과 존재에 관한 면밀한 진술은 오히려 항바이러스가 되어 비록 잠시나마 발열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기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